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어이없는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세요.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저. 행복한 저희 부부는 얼마 전에 둘째도 임신했어요. 첫째를 낳고 둘째까지 임신하면서 많이 뚱뚱해진 저. 오늘도 얼굴이 너무 부었네. 점점 붓고 뚱뚱해지는 제 몸이 많이 속상하기도 했지만 임산부 요가도 다니면서 열심히 저를 관리해 나갔어요. 우리 둘째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심한 입덧 등도 다 참을 수 있었죠. 정말 열심히 관리도 해 나가면서 우리 아이를 만날 준비를 했지만 점점 몸이 무거워지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기 낳을 날이 다가오면서 친정엄마가 오셔서 절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첫째를 돌보기도 힘들기도 하니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죠. 엄마,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와서 도와줘서 고마워. 첫째도 돌보기 힘들 텐데 홀몸도 아닌데 어떻게 계속 있어. 그래서 내가 도와주러 온 거지. 당연한 거야. 너무 고마워할 필요 없어. 처음에는 계속 집에서 음식도 해주시고 제 산후조리도 도와주시는 엄마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흐뭇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말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점점 엄마의 호의는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젊은 사람들이 입는 것처럼 옷을 입고 오시는 엄마. 매일 뚱뚱해지고 둘째까지 임신해서 더 못나진 저만 봐서 그런지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왠지 남편도 제게 소홀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남자친구라도 생기셔서 점점 꾸미기를 좋아하시는 건가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친엄마와 사별하신 후에 혼자 절 키우시다가 만난 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 정말 친엄마처럼 키워주셔서 이젠 그냥 저에겐 엄마였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혼자 사셨으니 이제 저도 둘째도 임신하고 사니까 여유롭게 사시려는 건가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여기서부터 슬슬 의심을 해봤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점점 화려하게 하고 오시는 엄마. 저희 집에 오실 때는 옷을 좀 가볍게 입고 오시고 하셔도 될 텐데 엄마의 옷차림과 화장은 너무 과했어요. 게다가 점점 엄마를 향하는 남편의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야, 장모님 오늘은 안 오셔? 장모님 해주신 오뎅볶음 먹고 싶은데. 자기야, 장모님 요즘 왜 이렇게 뜸하게 오시지? 장모님 뵙고 싶은데. 엄마. 남편 입에서 나오는 엄마 소리는 점점 저에게 소름이 되고 있었어요. 급기야 매일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오늘은 오실 일 없는지 맛있는 음식 사놓고 준비할 테니까 놀러 오라는 남편. 점점 산딸이 다가와서 불안하고 초조한 저는 눈에도 안 보이는 건지 남편은 매일 저희 엄마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엄마를 너무 찾기도 하고 저도 엄마가 조금이라도 안 계시면 몸도 무거워지는데 아이를 돌보기도 힘들고 전 어쩔 수가 없이 엄마를 집에 계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오시고 나니 화색이 도는 남편. 매일 붙어있는 두 사람. 두 사람을 보면서 나는 두 사람 사이에 낑겨 있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면서 두 사람 사이에 저의 존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아내는 저인데 왜 엄마와 남편이 더 어울리는 느낌이 드는 건지. 내가 다시 열심히 꾸미고 다니고 하면 남편이 나를 다시 사랑해줄까? 저는 남편이 저를 다시 봐주기를 바라면서 예쁜 옷을 사입고 화장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임신한 임산부가 갑자기 왜 유난이냐는 말. 뚱뚱하고 둔해졌으면서 그런다고 다시 예뻐지고 날씬해질 것 같냐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상처가 되는 말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애는 저희 둘이 만든 거고 저도 아이를 임신하면서 둔해지고 뚱뚱해진 제가 싫은데 저희 아이를 튼튼하게 낳기 위해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
남편 마음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예쁘게 꾸몄는데 돌아오는 말은 비수꽂힌 말이라뇨. 눈앞이 눈물로 얼룩지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룩얼룩해 보이는 거리들, 비틀비틀한 제 발걸음. 몸이 무거워서 오래 걷기도 힘들고 저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 집에서 하루 보내게 되었고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날 별로 보지도 않고 우리 엄마가 매일 집에 오시면서 편한 건지 뭔지 매일 우리 엄마만 찾아. 내가 예쁘게 꾸며도 뚱뚱하고 둔하고 못생겨진 임산부가 유세냐고 하고 내가 이러려고 우리 둘째 임신한 건가도 싶어. 옆에서 묵묵하게 제 말을 다 들어주는 친구의 곁에서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집에 있으면서도 저는 엄마와 남편이 혹시 뭔 짓을 하지는 않을까 하고 많이 불안했어요. 불안으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가 그래도 최대한 안심하고 자라고 애기한테 안 좋다는 친구의 말에 푹 자고 아침에 집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 조용한 집, 엄마와 남편을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둘이 밖에 나갔나 싶었지만 신발장에 있는 두 사람의 신발. 하지만 너무 조용한 집에 저는 슬슬 이상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심조심 방문들을 다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아이방 등등. 첫째는 어디에 간 건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안방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껴안고 자고 있는 남편과 엄마, 엉망이 되어 있는 바닥에 이리저리 떨어진 옷가지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지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배가 많이 아프고 어지러웠어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따라온 친구가 아니면 저는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친구 덕분에 병원으로 바로 가게 된 적. 여기가 어디야? 걱정되는 눈으로 절 보면서 말하는 친구. 너 병원으로 와서 기절한 듯이 잠만 자다가 지긋겠어. 친구 말대로 핸드폰을 보니까 거의 하루가 지나 있었어요. 저는 이제 괜찮아졌지만 너무 걱정이 되는 둘째. 하지만 뭔가 배가 허전해진 느낌이었어요. 둘째와의 연결이 끊긴 느낌? 저는 친구에게 바로 아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두운 친구의 표정을 보며 묻지 않고도 뱃속의 아이가 죽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이 이렇게 죽은 거야? 병원에 왔을 때 아이가 죽어서 바로 마취를 하고 아이를 꺼냈다는 병원. 제가 정신을 잃었지만 아이를 바로 꺼내지 않으면 제가 잘못될 상황이었기에 바로 아이를 꺼냈다는 상황. 죽은 아이지만 한 번도 품에 안지 못하고 세상의 빛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이 혼자 그 어두운 저승길을 가게 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사랑도 아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저는 그야말로 너무 절망감이 들었어요.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 그리고 찢어질 듯이 아픈 심장. 속 시원하게 소리도 지르고 싶었고 정말이지 제 삶을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뭐가 좋다고 그놈들을 위해서 죽어줘야 하고 우리 불쌍한 첫째는 어떨지. 저는 그날부터 악착스럽게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몸을 회복하고 2주 만에 퇴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 가니 그놈들은 마치 부부처럼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호칭도 장모와 사이면서 서로 자기, 여보, 제 남편이고 제 남자인데 엄마라는 사람이 딸 남자를 대놓고 뺐다니 정말 화도 나면서 제가 이럴수록 이성을 되찾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제대로 엄마를 엿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두 사람이 방심한 틈을 타서 집 이곳저곳에 도청장치와 CCTV를 설치했어요. 아주 제대로 증거를 잡아서 두 사람을 족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쉴 겸 여행을 갔다 오겠다고 한 뒤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이미 저는 두 사람에게 안중에도 없어진 건지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네가 빨리 이 집을 나가길 바랬어 라는 듯이 가식적이고 인위적인 웃음을 띠는 놈들. 그놈들을 알뜰 모를 듯하게 노려보며 집을 나왔어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면서 제대로 힐링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날려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친구와 부산으로 떠났고 며칠의 시간을 보내며 증거가 확보되길 기다렸습니다.
그간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터라 탁 트인 바다를 보니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지는 정말 뻔했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로 제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집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여전히 태연하게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장을 봐오겠다면서 집을 나가는 두 사람. 저는 바로 도청장치를 떼고 CCTV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한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에 제 눈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둘은 매일같이 부부처럼 함께 밤을 보내고 있었고 둘이 제 큰아이를 돌보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들리는 말이 이제 엄마는 오지 않는다며 이제 할머니가 진짜 엄마가 되는 거라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연인처럼 살고 저를 등한시할지라 해도 제 아이의 엄마는 저인데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제가 확보한 증거들을 바로 남편 회사 메일로 보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고 답변이 오더라고요. 저는 본 그대로라고 보냈어요. 남편만 건드릴 수는 없었죠. 저는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을 엄마라는 여자의 친척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에게까지도 자료를 퍼뜨렸습니다. 당연히 반응은 하나였죠. 미친 게 아니냐고,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요. 참, 그런 기가 막힌 일을 겪은 전 그 이후 이혼 소송 중입니다. 어이없게도 이 미친 인간들이 저에게 명예훼손했다며 덤비는데 개 돼지반 또 못한 것들에게 무슨 명예훼손입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결과는 제가 당연히 소송에서 이겼고 양육권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절 위해서 제 명의로 사준 집이었기 때문에 둘을 쫓아버렸고 남편은 뭐 그런 미친 짓이 알려져서 바로 잘렸다고 하더군요. 둘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사랑 같으니 평생 행복하길 빌어주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지방으로 내려와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를 잃은 아픔이 없어질 리 없겠지만 그래도 잊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꼭 지켜야 할 아이가 하나 있으니까요. 이젠 제 행복 찾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